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녹화할 시간도 많이 없네요. 그래서, 빨리빨리 녹화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은, 6시 몇 분에 일어났던가? 일어나서 이제 학교 수업 미리 땡겨서 하나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시각과 했죠, 그죠? 그 다음 피부 감각 했습니다. 그 다음 이번 시간에는 청각, 후각, 미각 이 세 가지 내용을 한꺼번에 수업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요. 132쪽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청각에 대해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청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듣는 거죠. 듣는 건데 실제로 시험 문제는 듣는 내용도 나오지만 어떤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냐면 몸의 평형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 문제에 더 많이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귀가 사람의 몸의 균형을 잡는 거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청각 내용도 시각하고 똑같이 이름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사람의 귓바퀴라 그러죠. 가에 귓바퀴가 있습니다. 자, 귓바퀴가 있고 옛날에는 이걸 귓구멍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도 여기는 이제 언어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외이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이도로 나왔다가 귓구멍으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외이도가 된 거예요. 이걸 왜 익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죠?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외이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바깥쪽 귀에 있는 맨 귓구멍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귀를 보게 되면 고막 바깥쪽을 외이라 그러고요. 고막 안쪽 중이, 더 안쪽을 내이. 그러니까 외이, 중이, 내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보통 여러분들 이비인후과 가시게 되면 중이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뭐 외이염 같은 경우는 뭐 약국 올 이유가 병원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 바깥쪽에 있을 때는 뭐 그죠? 소독약 좀 바르고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이염 정도 되니까 병원 왔겠죠. 그다음 내이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쪽이라서 정밀한 검사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 가보게 되면 대부분 다 중이염이에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이도가 있고 귓바퀴 외이도 그리고 들어가다 보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곳이 뭐다? 고막입니다. 고막이 떨리겠죠. 그죠? 고막은 잘못하면 찢어질 수도 있어요. 압력이 너무 세거나 이러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막 바로 뒤쪽에 보게 되면 고막과 연결되어서 이렇게 뼈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무슨 뼈? 귓속뼈라고 얘기합니다. 귓속뼈. 예전에는 이걸 또 청소골이라 그랬어요. 청소골. 이름이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귓속뼈는 뼈가 몇 개가 되어 있느냐면 뼈가 세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양의 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뼈가 양쪽으로. 그러니까 이 뼈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그 소리를 키워줘요. 정폭시켜줘요. 뼈는 단단하잖아요. 그러면 얇은 천처럼 생긴 고막이 떨리는 소리를 크게 만들어주는, 정폭시켜주는 역할이 바로 이 귓속뼈의 역할입니다. 이 귓속뼈는요, 사람의 몸에 있는 뼈 중에서 거의 가장 작은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귀에 있는 작은 뼈라고 해서 청소골이라고도 부릅니다. 청소골. 청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을 청자고 그다음 소골 작을 소자 뼈 골자죠. 그죠? 작은 뼈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귓속뼈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달팽이관에 연결이 되는 거 맞죠? 그리고 달팽이관 속에는 청세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청신경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서 대뇌 쪽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달팽이관 위에 부분에 보게 되면 전정기관, 반골이관
이 두 가지가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정기관과 반고리관이 몸의 균형 감각하고 많이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의 귀와 또 내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을 귀인두관이라 그래요. 두자가 머리 두자겠죠. 그러니까 머리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관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귀인두관 안쪽과 바깥쪽에 압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이름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바깥쪽이 귓바퀴, 외이도, 고막, 그리고 귓속뼈, 그죠? 귀인두관, 달팽이관, 그 다음 청각신경 하는 게 있죠. 청각신경. 그 다음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곳이 이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관 속에는 청각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엔 청세포라 그랬는데 이제는 청세포, 청신경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청각세포, 청각신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꾸 이름을 바꿔요. 귀찮아 죽겠어요. 하여튼.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소리를 듣는 경로는 쉽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귓바퀴 외이도를 통해서 고막이 떨리고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시켜주면 달팽이관에서 이제 소리가 이제 전기 신호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달팽이관의 청각세포에 의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면 전기 신호가 청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파가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름 외우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바로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 감각이 중요합니다. 평형 감각을 좌우하는 것은 아까 달팽이관 위에 보게 되면 전정기관이라는 곳과 그리고 반고리관이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반고리관은 이 반고리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반고리 모양으로 생긴 게 몇 개나 있느냐 하면 세 군데로 있죠. 뭐 X축, Y축, Z축처럼 뭔가 입체적으로 회전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런 회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고리관 안에는 이렇게 털처럼 생긴 게 있는데요. 털 속에 감지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반고리관은 사람 몸에 이 관성이라는 힘을 느낍니다. 관성. 자,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몸이 이쪽으로 회전을 시작하게 되면 이 털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관성 때문에 털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확 가면 털이 뒤로 넘어져요. 이렇게 관성에 의해서 그렇겠죠, 그죠? 그러다가 계속 돌게 되게 되면 털이 같이 도니까 이제 똑바로 세워지겠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멈춰버리게 되면 털은 계속 앞쪽으로 가려는 관성에 의해서 앞으로 넘어집니다. 처음에 돌 때는 뒤로 넘어지고 멈추면 앞으로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성이라는 힘을 느끼는 것이 바로 반고리관입니다. 그래서 반고리관에서는 몸의 회전에 대한 감각을 느끼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반고리관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겠어요? 전정기관이죠. 전정기관은 그 달팽이관 위에 붙어 있는데 털 끝에 어떤 돌처럼 생긴 것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을 귀 속에 있는 돌이라고 해서 이석이라고도 하고 듣는 곳에 있다고 해서 청사라고도 합니다. 청사. 청사자가 모래사자예요. 그죠? 덜을 청 모래사자. 듣는 곳에 있는 모래알갱이. 이석이라는 것은 귀에 있는 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돌처럼 생긴 것이 이렇게 감지기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중력에 의해서 몸이 기울어질 때 이 돌이 처지겠죠. 그러면 몸이 기울어지게 되면 돌이 앞으로 뒤로 처지게 되는 거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돌이 처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력을 느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 전정기관은 무슨 힘을 느끼게 돼요? 네, 맞습니다. 중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에 대해서는 관성력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전정기관은
중력이라는 힘을 느끼게 됩니다. 몸의 기울어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회전력이나 관성 중력 이런 단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전 책에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었는데 요즘 새로 바뀐 책에는 너무 심플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귀인두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했는데요. 귀인두관 같은 경우는 압력을 조절하는 장치, 압력.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을 날게 되면 압력이 약해지잖아요. 기압이 약해져요. 바깥쪽이. 그러면 이제 기가 몽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압력을 바로 이 귀인두관에서 조절해 줍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수압이 오히려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귀를 살짝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귀인두관으로 하여금 빨리 압력을 조절해라. 내가 물속에 들어갈 거야 라고 신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신호를 보내주면 귀가 알아서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끔 압력을 조절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귀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멀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밑에라는 약품을 붙였거든요.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귀밑에. 귀밑에다가 어떤 파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붙이면 이 파스 효과 때문에 귀 속에 있는 이 전정기관과 방골이관이 마비가 오겠죠. 그러면 이 회전이나 기울어짐에 대해서 감각을 못 느끼겠죠. 감각을 못 느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멀미도 잘 못 느끼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멀미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귀 밑에를 비행기나 이런 거 배를 타기 전에 한 6시간 전에 미리 붙이고 있고 그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이제 멀미약이라 그래서 먹는 약으로 나오던데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붙여서 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후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각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기억할 부분은 뭐냐면 가장 예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가 제일 예민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봐요.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면 코가 벌렁벌렁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후각이 그만큼 우리 사람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후각 같은 경우는 무엇을 느끼냐면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느낍니다. 그에 비해서 맛을 느끼는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느낍니다. 녹아있는 액체 상태를 느끼는 거예요. 후각은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고 미각은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코는 보면요. 이렇게 보면 콧구멍이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콧구멍으로 기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안쪽까지 가야지 이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안쪽에 있습니다. 코가. 그죠? 그래서 코로 들어갈 때 많은 점액질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 콧물이나 점액질로 또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보게 되면 입으로 호흡하는 것보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많은 기체들이 쉽게 많은 양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많이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 좋은 물질 이런 것들이 코 속의 점액질에 달라붙어 버리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걸러지게 되어 있죠. 필터처럼. 그죠? 어쨌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들어오면 요 부분이 바로 후각 상피라는 곳입니다. 그죠?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있고 또 여기서 기체를 느끼면 그 뒤쪽으로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후각 상피, 후각 세포, 후각 신경 그리고 대뇌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혀에 대해서 나와 있죠. 혀. 이 책은 이제 혀의 어느 부분이 어떤 맛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예전의 책은 혀 끝은 단맛을 느끼고 혀의 양쪽은 신맛을 느끼고 혀 전체가 짠맛을 느끼고 혀 제일 안쪽이 쓴맛을 느낀다고 얘기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혀의 위치에 따라서 느끼는 맛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추가된 맛이 감칠맛이라는 것이 추가됐습니다.
근데 쌤, 쓴맛, 신맛, 짠맛, 단맛 다 알겠는데 도대체 감칠맛이 무슨 맛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칠맛은 일종의 육수, 그러니까 단백질에 울거나온 이 고소한 맛 있죠. 그렇죠. 고기 국물이잖아요. 그죠? 그 고기 국물의 단백질의 고소한 맛을 감칠맛이다. 책에도 보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아미노산의 일종인 글루탐산의 맛을 감칠맛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일반적인 물을 넣기보다도 육수 국물을 넣게 되면 훨씬 더 음식이 감칠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죠,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육수물 붓잖아요. 그죠? 모자라면 아줌마 육수물 더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부어서 먹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감칠맛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기본 맛에는 감칠맛,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게 바로 미각의 기본 맛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맛은 어떻게 느껴지냐면 액체 상태 화학 물질이죠. 음식이 혀 위에 올라가게 되면 액체로 녹겠죠. 녹아서 섬유 들어가게 되면 혓바닥에 있는 작은 유두 돌기들이 있습니다. 유두가 있어요. 이 유두에 녹았던 것이 더 녹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 맛봉우리라는 게 있어요. 맛봉우리, 봉오리라고 돼 있죠. 봉오리, 맛봉오리. 맛봉오리 옆에 맛세포가 있고 맛세포에서 느낀 것을 미각신경을 통해서, 그죠? 미각신경을 통해서 그 다음 뇌로 마찬가지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순서가 유두, 맛봉오리, 미각세포, 미각신경. 아까 후각에서는 상피세포가 맛봉오리에 해당되죠. 그리고 후각세포, 이것도 미각세포라고 하면 되는데 또 맛세포라고 해놨어요. 그죠? 이름을 바꿀 거면 다 바꾸지. 그죠? 이렇게 후각세포, 후각신경하고 똑같은 게 미각신경이죠. 그죠? 그리고 똑같이 뇌로 전달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어떻게 돼요? 가장 예민하다. 가장 예민한 대신에 쉽게 피로해져요. 쉽게 피로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냄새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에 나중에 가면 못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그 고깃집에서 고기를 막 구워 먹잖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기 굽는 냄새가 막 코를 자극을 합니다. 왜? 그만큼 예민하니까. 그런데 딱 들어가서 앉아서 한참 먹다 보게 되면 고기 냄새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왜? 코가 쉽게 피로감을 느끼니까 더 이상 맛의 변화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후각에서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가장 예민하고 쉽게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거. 그 다음 미각에서는 기본 맛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 매운맛 이런 거는 미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죠?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 미각이 아니고 피부 감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운맛은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죠. 어머니들 왜 고추장 담을 때 보면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만져보기만 해도 매운맛을 느끼잖아요. 왜? 손끝에도 피부 감각이 있기 때문에 통점을 통해서 느끼는 감각이거든요. 떫은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떫은 감을 먹었을 때 막 혓바닥이 막 땡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피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끈매끈한지 땡기는지 이런 것들은 당겨지는지 뭐 이런 것들은 느낄 수 있죠. 그거는 피부의 앞점에서 느끼니까 앞각이라 그래요. 매운맛은 통각이라 그래요. 통점에서는. 매운맛은 있죠. 매운 거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나면 속에서도 화끈화끈거리죠. 왜? 속의 내장기관에도 이 마찬가지로 앞점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느끼는 거예요. 근데 단맛은 내부에서 잘 못 느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운맛이나 떫은 맛은 미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 비린맛 하는 것도 있어요. 비린내. 비린내는 또 후각에 해당됩니다. 알겠죠? 비린맛은 맛이라고는 하지만 후각이고 매운맛과 떫은 맛은 맛이라고는 하지만 미각이 아니고 뭐다? 피부 감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했는 내용들은 청각이 제일 중요해요. 청각 중에서도 몸의 평형 감각이 아주 중요하다. 근데 예전만큼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방고리간, 전정기간 이렇게 나오는데 예전만큼은 안 달아진 것 같고 어쨌든 뭐 각 부위별로 청각들은 다 외우셔야 된다는 거. 시각도 마찬가지고 뭐 암기밖에 없어요. 그죠? 이 파트는. 그래서 이번에 감각기관에 대해서 내용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외울 게 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잘 외워주시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과학책이 중학교 2학년 과학책보다 지금 훨씬 쉬워요. 여러분들 지금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죠? 너무 쉽게 돼 있어요. 책 자체가.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리고 방학이 연기되었죠. 뭐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방학이 개강이 4월 6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6일에 갔어야 똑같이 개강을 합니다. 알겠죠?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과학 1학기 정도는 충분히 뛰고 들어가면 계약해서 수학에다가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들어주시고 또 평상시에 홀로 수학과 영어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과목이니까 여러분들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